안녕하세요, 희련추입니다. 오늘 모신 선생님, 제가 이렇게 불러드리고 싶어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의 목소리, 안대성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목소리만으로도 첫인상이 달라지기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죠.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누구나 타고난 듯 좋은 목소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고 함께 길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래 발성치료사 일을 하시기 전에 성악을 전공하셨다고 예. 들었어요. 어떻게 그러면서 또 발성치료사의 길로 접어드신 건지 선생님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첫 단추부터 좀 잘못 꿰어진 그게 있어요. 저학년 때 웅변학원을 다녔어요. 되게 옛날에 뭐 되게 막- 옛날이에요. 지금 그쵸? 보면 전 반공소년이었어요. 위연사 소리 높여 외칩니다. 막 이런 원고 2번 읽으면 목 쉬는 문제가 있었고, 누구나 이제 중고등학교 되면은 노래가 좋잖아요. 네네. 노래를 좋아할 때 중창단, 성가대 이런 걸 하면서 목소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이제 노래를 하게 되는데, 그때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지 못해서 노래 2곡 하면 목이 쉬었어요. 또 중창단에서도 하이테너를 맡아서 계속 고음 연습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음역이 이렇게 이동해서 또 저음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계속 고생을 많이 하다가 네. 입시도 여러 번 거쳐서 이제 겨우 성악과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대가 선생님을 만났는데도 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못하는 이유는 알고 그만두자. 이제 음성학도 공부하게 되고, 이제 사실 근데 제일 많이 공부하게 된 거는 병원에서 치료하면서 환자들의 목소리를 보면서 되게 많이 배웠죠. 선생님 스스로 가지고 계셨던 고민을 극복을 하시다 보니까 타인을 돕는 일을 꾸준히 하게 되신 거네요. 예. 책에서 좋은 목소리는 힘이 아니라 부드러운 성대 접촉과 공기 흐름이 좋아하다 라고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자연스럽고 힘 있는 목소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트레이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좀 해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발점부터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허스키 하신 분들은 성대가 멈췄을 때 네. 뒤로 가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래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다 이제 복식 호흡 한다고 그게 해결되진 않는 거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접촉해서 나가는 훈련도 되게 중요해요. 허밍 같은 경우가 안면 진동을 통해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노래하듯 말하는 게 제일 적합하죠. 우와. 그거 제일 좋아요. 그런 방식이 말을 잘하고 거기다 이제 음정이 더해지면 노래를 잘하는 건데, 대부분은 말 목소리 연습 따로 하고 또 연기하는 건 또 다른 거고, 그거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건데 교집합적인 부분을 연습하시면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하신 히리들 더 자세한 트레이닝법 선생님 책에도 있고요. 물론 선생님을 찾아가시는 것도 좋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도 원어민을 생각하고서 하면은 어려운 것처럼, 네. 희련채님처럼 방송 경력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런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이제 내가 유튜브를 막 하면 벌써 포기해야죠. 아이고. 네, 그런 것처럼 목소리 훈련도 그냥 관심을 갖는 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책에서 제가 봤던 좋은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중요한 감각 3가지를 꼽아주셨는데 예. 첫 번째는 성대의 진동 감각, 그리고 두 번째는 입안과 목 안쪽의 압력 감각, 그리고 세 번째는 입술, 혀, 입천장의 촉각 피드백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노래를 엄청 잘 부르는 가수도 목이 망가져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성대 감각이 부족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느 쪽으로 이제 붙어서 나가느냐가 첫 번째. 너무 세게 붙여도 안 되고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땡기거나 붙이거나 누르거나 조이거나 이런 감각들을 또 알아야 되고, 입과 코로 기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네. 비염이 있으신 분들, 저 비염 있어요. 비염이 있으셔도 되게 소리를 매력적으로 잘 쓰시는 분이 있는데, 아주 심한 분들은 어쩌지 이렇게 코 박힌 소리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코로 예, 그런 연습 꾸준하게 잘 하시면 희련채님처럼 이렇게 아이고, 좋은 아이고. 목소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음을 하기 위해서는 입천장, 연국의 어느 곳을 이제 닿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만들어지는데, 요거가 정확하게 잡혀 있으면 마마마 바바바 이렇게 되고, 그거보다 살짝 뒤로 가면 자자자 차차차 이렇게 뒤로 가면 기역 발음이 카카카 가가가. 우리가 발음에 대한 체계를 알고서 발성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제 여기서 모든 발음을 다 하는 거죠. 자음과 모음의 명확한 위치가 있다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 제가 책에 감각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대부분 호흡 연습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위치를 알면 훨씬 더 정확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호흡에 대한 중요성을 또 빼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예. 우리가 좀 따라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호흡법이 있을까요? 불기 연습만 해도 도움이 많이 되죠. 양볼에 바람을 채우고 이것만 해도 벌써 압력이 차이고 예. 입안의 틀도 좋아지고 압력도 조절되고 이런 것 자체도 호흡 연습이죠. 그리고 호흡 연습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리를 내지 않는 호흡 훈련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숨쉬기 운동이죠. 그건 달리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공을 잘 차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기본인 거지. 만일에 호흡 훈련이 조금 더 나는 배에도 힘이 안 들어가고 그런 거라고 하면 한번 칫칫칫 한번 해보실까요? 밀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텐션을 쓰는데 이게 조금 익숙해지면 액센트 메소드라고 그러는데 이런 연습들이 발성의 바로 전 단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바로 전 단계의 호흡 훈련이 됐고요. 맨날 숨쉬기 연습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건강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호흡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자기에게 맞는 법을 찾아서 하는 게 더 내추럴하고 멋있고 좋은 목소리를 만드는 방법인 건가라는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발성에서도 호흡을 되게 강조하는 학파와 강조하지 않는 학파가 있는데 저는 아주 환자부터 인류 가수부터 다 보잖아요. 가장 좋은 건 자연스러움에서 나오는 호흡. 어떤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호흡이지 내가 호흡을 잘하면 발성이 좋아지는 게 아니죠. 우리 히릿들이 이런 것도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목소리를 망치는 자세가 있다는 것을 다들 많이 모르고 살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목소리를 망치는 자세 탑 3를 뽑아주신다면요? 턱을 괴는 습관, 고개 들고 말하는 습관, 누워서 말하면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하면 누르고 있고 말하면서 점점 이렇게 수그러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이렇게 말하면서 점점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조이는 목소리가 되는 거죠. 우리 시작 전에 목소리가 작은 사람들 얘기 잠깐 나눴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턱을 안 벌리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입을 크게 이렇게 왜냐면 평상시에 우리의 혀는 입안에 꽉 차 있잖아요. 네. 빈 공간이 없어요. 넓게 이렇게 펴는 연습과 거리감 있는 연습 그런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거리감이 있으면 소리가 자연스럽게 커지는데 네. 이제 목소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딱 기준선에서 뒤쪽에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계속 피곤하고 이제 소리는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그거를 앞으로 툭 입을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입이 여기 있다. 예, 안녕하세요. 이게 안녕하세요. 예, 그게 제일 좋아요. 안녕하세요. 이 차이가 안녕하세요. 예, 거리감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네. 목소리에 대한 차이가 있죠. 우리 히릿들 이거 지금 바로 해보시고 있을 것 같아요. 복근을 다지거나 아니. 운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되기도 하나요? 코어의 힘도 중요하고 복근도 중요하고 뭐 호흡량도 중요하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뱉는 연습. 뱉는 연습이 예. 가장 중요하군요. 대부분 보면 연습하고 뱉질 않아요. 파 이렇게 뱉어야 되는데 파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호흡 연습 파 이러면 이제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냥 파 이렇게 나가야 네. 훨씬 더 좋은 소리가 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파. 파도가 친다.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발성이 되는데 배에다 힘 준다고 해서 소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입 밖으로 뱉어야 나가는 거죠. 저는 이제 아나운서 선배한테 예. 퇴 이걸로 배웠고 그게 왜 그러냐면 휴지를 갖다 놨을 때 펄럭거려야 돼요. 꼭 그렇게 한번 연습해 보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의 고민 하나만 들어주실래요? 그 강의를 할 때 조금 네. 하이 텐션으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의 성대보다 되게 높은 목소리로 청중을 흡입시키고자 막 높게 얘기를 하고 나면 목이 쉬어버려요. 텐션 조절이 현장에서 안 된다면 어떤 식으로 조금 더 고칠 수 있을까요? 이금희 아나운서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 뭐라고 써 있냐면 낮고 천천히가 있더라고요. 목소리가 힘들어진 게 긴장 상태에서 우리가 말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흥분하고 땀나고 근육이 수축하고 이러잖아요.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안녕하세요 계속 막 이렇게 떠가지고 말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게 제가 낮고 천천히 이걸 계속 연습시켜요. 낮고 천천히 하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쉽지만 선생님 마지막으로 커뮤니케이션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이 많은 저희 히릿들한테 한 말씀, 못다한 한 말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생명력 있는 목소리 내고 뭐 이런 거는 사실 표정에 있는 것 같아요. 표정이 음색을 만든다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를 바꾸면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좋은 목소리를 내려면 표정도 바꿔야 되고 호흡도 바꿔야 되고 자세도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아름다운 마무리까지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나와주세요. 선생님. 예. 히릿들 그럼 저희는 아쉽지만 선생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급만 고르세요. 안녕. 뿅. 뿅.